이란 중에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수의 영역 중에서도 우리가 양수라고 할 수 있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근본적으로 색깔로 보면 검은색이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 보면 북쪽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근본을 얘기한다면 수 다음에 오는 오행이 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목은 생목이 됐든 사목이 되었든 삶,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는, 이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천간은 개수요, 지지는 자수로서 전부 다가 우리가 씨앗을 의미하고, 남녀로 보면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여기까지가 수라고 얘기한다면 드디어 오는 것이 목이에요. 그렇죠? 이 목이라고 하는 큰 이러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잉태의 그 인큐베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는 생명의 공간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마치 목화토금수, 계절로 보면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색깔로 보면 북쪽이고 깜깜하고 어둡고 죽은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생기자. 그래서 끊어진 공간, 이래서 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은 뭐냐면 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끊어진 곳, 이래서 절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처는 첫자는 이 곧초자죠. 그렇죠? 절처인데 끊어진 곳에 무엇이 생겨요?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봉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 그러면 절처 봉생의 자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지금 챘어. 수의 본질, 나의 의무는 뭐예요? 나는 죽으라고 내 힘을 빼서 누구에게, 목의 뭐예요?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하는 것 자체가 나의 뭐예요? 권리자 의무예요. 그럼 목 뒤에 오는 것이 화예요. 이 사람은 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목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목에 와 있어. 그럼 여기 나잖아, 나. 그렇죠? 여기 일이고, 여기 뭐예요? 나 일, 돈이잖아. 왜? 나 일, 돈, 명예, 공부니까. 그럼 이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돈에 와 있어요? 일에 와 있어요? 일이에요. 일인데 목이라고 하는 일이야. 목 자체는 어질다고 하는, 이 어질다, 착하다 이런 뜻이죠. 이 어진 곳, 착한 곳이 많은 목은 뭐예요? 목화토금수 어린이야. 어린이를 다루는 것이 뭐예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를 낳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면 망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 보면 요 임자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개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속성은 수야, 가는 것이 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사업하면 되게 곤곤해요. 그래서 임자가 개해가 사업했다고 한다면 사업이 수가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100개예요. 이것저것 다 손대.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교육이라든가 반듯한 직장 속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사업만 안 한다면 괜찮아. 어쨌든 우리는 임수에 대한 속성을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임수는 양수인데, 이 양수는 삼명통해에 의할 것 같으면은 수는, 임수는 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을 비야. 가을비, 가을 이슬이에요. 가을 이슬. 여러분 가을 이슬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가을 이슬 자체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임수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색적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관조적이라고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수가 그렇잖아요. 특히 임수를 놓으면 그래.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임수를 놓으면 물은 재봐야 하니까 속이 시커면서 속을 알 수 없는 사기꾼이 많고, 임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 뭐 안 풀려요. 사기꾼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는. 단지 물이 깊다고 하는 것은 요동이 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이 어때요? 진중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무토가 큰 산을 나서 사람들이 어때요? 진중하고 무덤도 무무무 이렇게 얘기했잖아. 무뚝뚝하고, 응? 무덤덤하고, 그렇죠? 무무무 이렇게 얘기했듯이 임수 자체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속을 모르니까 사기꾼이 많고, 사기꾼은 그렇지 않아요. 반듯하게 생겼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임수 자체의 속성은 외로움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참 좋아해요. 임수들요. 남자 임수들을 좋아한답니다. 왜? 의젓하고 사람이 점잖아요. 첫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자식들인데도 금수의 영역의 자식하고 목화의 영역들의 자식은 전혀 틀려. 목화는 어때? 양의 발산이고, 금수는 음의 수용이니까 어때요? 성격이 전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중하다가 이렇게 보는 편이 주로고, 두 번째는 이 임수는 이제 우리가 동물로 보면은, 제가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임수를 만들 때 이렇게 쓰잖아. 제비잖아, 이거. 한 마리 제비. 그래서 이 swallow, 제비가, 이걸 우리 제비는 여러분 뭐라고 그냥 패션 감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귀소 본능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자식 건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동물 그 중에서도 유독 지붕 밑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자기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집을 만드는 것이 제비예요. 아무데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식구들이 많은 곳에서 식구를 기르는 대표적인 처마 밑에다가 이 자기 집을, 둥지를 틀고 새끼를 양육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나마나 뭐예요? 교육자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수나 개수를 놓으면 그 사람은 팔자가 사업가예요? 아니되니까. 만약에 임수개수가 사업해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너가 아니라 CEO예요. 그래서 임수개수는 전부 다 CEO 영역에 들어와 있어. 생각의 영역이고, 오너는 아니에요. 근데 이 CEO가 오너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아웃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요 임수는 로마에, 그리스 로마 그 시대 그 보면 제우스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제우스 신이 신 중의 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물기를 다스리는 사람의 신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에게 명을 해. 너 나가서 큰 바다 현아, 우리가 지지에 보면 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수가 됐다 임수를 큰 바다를 다스려라. 그런데 파도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다스리라고 얘기를 첫 번째 물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하나의 명령을 더 줘요. 두 번째, 너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이 말을 관리하거라. 말이 달릴 때 어떻게 달려요? 이렇게 달리죠? 그렇죠? 갈퀴가. 그래서 물과 말은 같은 양상으로 보고 포세이돈이 강하게 이걸 모든 걸 CEO로서 이름을 해버려. 그래서 물을 관리하고 말을 관리하는 조직과 교육의 달인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임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타고난 뭐예요? 매너지먼트. 타고난 경영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 뱅크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목화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면에 나가서 대모를 하고 그렇지만 그 역사를 움직이는 그 저변에 기획은 누가 한다? 임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전면에 안 나타나. 그래서 전형적인 CEO야. 그래서 임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뭐 이런 쪽에서 성공해서 돈 좀 만졌다고 지가 돈을 직접 다루는 CEO가 아닌 오너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 버리죠? 망해요. 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수를 낳았다고 한다면 나는 CEO 팔자구나. 쉽게 말해서 나는 전문 조직관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 사업체, 큰 조직체에서, 큰 공직체에서 평생을 임하는 것이 낫다. 난 패션 관련해서도 대단히 어떤 일가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수도 똥똥한 임수가 있지만 되게 날씬한 임수도 을목과 더불어서 많이 있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임수는 대단히 자기 기운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면서 그 파도의 움직임 힘만큼 대단히 융통성이 많고 진취력이 많으면서 포용력이 강한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천간의 임수는 지지의 6개의 일지를 갖게 되는데, 목화토금수 오행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인목을 보면 화는 이모가 되고, 토는 임진, 그리고 임술, 금은 임신, 수는 임자, 이렇게 총 6가지로 내가 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하고, 나와 같은, 그렇죠? 극이 2개, 생이 2개, 동이 하나. 이것을 저 십성에서는 우리는 비식재 관인 이렇게 배우실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오행이라고 하는 이 상생상극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임인이 됐건 이모가 됐건 임진이 됐건 전부 다 임수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사람들 성정들이 조신하고 점잖아요. 대단히 점잖은 유형들이 많아요. 이민, 이모, 임진, 임술, 임신, 임자들 특징이 한마디로 뭐예요? 점잖아, 유형들이. 그렇다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민의 일주들을 보니까 이민은 수생목, 내가 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의 일주들은 임수가 인을 보고 생하는데, 자, 호랑이가 물가에 나와 있네요. 이는 호랑이 범이에요. 그렇죠? 큰 물가에 호랑이가 나와 있네요. 호랑이가 물가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거망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임 자체가 대해야, 대해고 외국이에요. 되게 이민, 이모, 임진, 임술, 임신, 이 임자 일주들이 되게 외국과 관련한 무역 또는 물과 관련한 사업 또는 어떤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하고 전부 다 인연이 있어. 그래서 이민을 낳았으면 물가에 큰 호랑이들인데, 큰 바다를 어스는 걸리는 호랑이. 인신사에는 사생, 역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을 낳았으면 큰 물가를 돌아다니는 역마란 뭐예요? 되게 외국과 관련한 사업 또는 외국과 관련한 교육, 이래서 주로 외국 이민 또는 교육과 대단히 인연을 많이 맺는 사람들, 그리고 이민 일주들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되게 참 못된 남자들을 많이 만나요. 아주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왜 그런지는 천천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되게 선생님들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민 일주들은 계묘 일주와 더불어서 팔자가 남편 때문에 팔자가 흔들어지는 그런 팔자, 아주 못된 남자들을 만나. 그게 이제 공망이, 내가 일간이 공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관이 공망이어서 그래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 임오 일주들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임오는, 임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해. 그런데 나는 양이고 너는 음이야. 그런데 극해.
내가 극해 너가 나를 극하는 그 단계에서 음양이 틀리게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요 좋다 그랬어. 일단은 우리가 이 48점 명령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는 이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실제요. 아주 유치한 단어예요. 48자 공부에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단지 어떤 장점, 단점, 길흉이 조금씩 이게 장단점에서 움직일 뿐이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주 초보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음양으로 극이 놓여 있으면 일단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수극화, 내가 극한다는 것은 나일 돈이네. 돈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요거는 흑색이야 검은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을 낳네. 이 말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오추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말을 가지고서.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극하는 것을 반듯한 돈을 낳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해도 안정빵 사업을 할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해도 안정빵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 근데 내가 극하는 것이 음양에 놓여 있으니까 임수로 가는 큰 거대한 스케일이 클 것 같지만 계산을 하는 임수가 뭐예요? 스케일이 작아. 그래서 계산력이 강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융관계 또는 재정관계, 증권 또는 계산을 다루는 곳, 이런 곳에서, 그래서 나의 물이 돈을 다루는 곳이라 숙박, 관광, 여행, 호텔, 이런 쪽, 목욕탕, 사우나 있죠?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쪽에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추마는 제가 잠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역발상 기계에서의 항우에 대해서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렇죠? 초패왕 항우, 세상에 그 험악하기로 유명한 이 검은 이 오추마를 오직 항우만이 다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모일주는, 검은색 말을 놓은 이모일주는 배우자의 이 자체가 어때요? 음양이 잘 맞아 들어가죠? 배우자 관계가 참 좋답니다. 요 말이 항우한테 오직 충성하듯이 이모를 놓은 사람들은 배우자 관계가 어때요? 둘이서 죽고 못 살아. 그 관계가 여러분 참 우연히 참 일치가 그렇게 돼요. 이렇듯이 이모일주는 부부 관계가 대단히 참 유정지상으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요 오화 속에 딱 들어가면 정화라는 것이 있어요. 지장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천간이 지지와 안명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양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모일주들은 돈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복이 있으면서, 그다음 여명의 이모일주들은 두 가지예요. 사주팔자가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때요? 아주 좋은 남궁과 좋은 배우자와 인연하고 록, 돈이 떨어지지 않아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반면, 물이 너무 많은 이모가 있어. 불이 꺼져가겠죠? 그럼 대체적으로 물 만지는 사업을 해. 이 사람이 뭐예요?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모두 밀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일주들은 팔자가 극단적으로 좋고 극단적으로 나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 인수를 보자고요. 자, 임진의 임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나를 극하는 녀석이야. 임진의 임술이니까 나를 극하는 녀석인데,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개네요. 근데 하나는 흑룡이고 하나는 까만 개예요. 까만 개는 뭐 논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흑룡을 놓게 되면은 이 잠룡이라 그래서 자기 기운을 드디어 펼치려고 하는 그 기운이 대단히 강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 배우셨어. 요 지는 사고다. 지는 사고다. 그쵸? 진술 충묘 더불어서 사고 속에, 이 묘 속에, 즉 무덤 속에 갇혀버린 용의 형국이라 어때요? 용의 형국이라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알다가도 모를 성격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흑룡을 놓으신 사람들은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격 그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진을 낳았으면은 여러분 여명의 일지에 무조건 토를 낳았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그랬어요? 육친은 흉화가 들어. 근데 땅을 놓은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땅, 돈하고 연관이 있어. 돈은 내가 부명이지만 어떻다고요? 육친은 흉화가 들어. 그럼 임수를 보자고. 임수는 큰 물이에요. 큰 물인데 이 술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토와 축토를 얘기를 했죠? 미토는 조토야. 이건 모래야, 모래. 요 축토는 동토고 얼어있는 물토예요. 이렇듯이 진토는 물토야, 물토. 쉽게 말해 습지고, 요 술토는 산이야. 큰 산이라고. 모래인데도 덩치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요 임술은 큰 바다가 큰 이 모래 섬에 의해서 산에 의해서 갖춰져 있죠. 여기는 가둘 수가 없어. 이미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력댐, 다시 얘기해서 소양강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양강댐 밑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인구재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수를 놓으면 이 많은 것이, 여러분 이제 풍수지리를 공부하다 보면 물길이 오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돈길이에요. 물은 돈이야, 일명. 그래서 우리는 물을 이렇게 가다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만인구제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임수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재, 고, 귀인 이렇게, 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물의 재자에 창고에 고자를 쓰고 귀인이라고 이렇게 써. 어마어마한 돈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술이라고 하는 걸 받고, 이번엔 임신을 보시자고요. 임신. 임신은 나를 생해. 이 신도 보니까 사생의 역마예요. 인신사회와 더불어서. 나를 생하네? 나를 생하는 것은 나, 일, 돈, 명예, 공부잖아. 그렇죠? 공부인데 바다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는 역마의 공부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국하고 인연이 있거나 공부하거나. 근데 요 신금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신은 고 이렇게 배웠어. 그렇죠? 팔자에 신을 놓게 되면 일제 여명이든 남명이든 다 고독한 팔자가 돼.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 배우자와 잘못 인연이 돼서 빨리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듯이 임자를 이번에 한번 보시자고. 임자. 임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 나와 같은 물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자는 담수고 임은 탁수야. 담수와 탁수가 만나는 곳에 고기가 많듯이 임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는 사람들. 근데 물속 깊이라 사람이 너무 조신해. 점잖고 아주 신사 같은 사람이, 이 사람 속을 진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임자일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신을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만 보고선 믿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 임자 만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임자가 이 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길은 재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임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 확신할 건데, 자식 놓고, 왜? 자수가 뭐예요? 결국은 목에다가 자양물이 되잖아요. 그쵸? 자식 놓고 어떻게 한다? 자기 사명이 다 됐어.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일주는 자식 놓으면 이혼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자라고 우리가 해서 배운 것을 이제 저 뒤에는 여러분 천간지지가 같아서 간여지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더 공부를 좀 하셨어요. 이번에는 같은 수인데도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요? 자, 개수는
이제 공부하는 영역들이 이제 맨 마지막이지만, 자, 이번에는 개수를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개수 일간이 내가 이제 개수 일간. 개수는 당연히 음간이에요. 음간인데 문자 그대로 개수는 수의 북망산천에, 그 다음에 북쪽에 죽음에, 그 다음에 아주 방향으로는 북쪽에 이렇게 검은색에 놓은 이 수가 맨 마지막에 지지로 보면은 자수와 같은, 그래서 이 자수가 축을 통해서, 걸음망을 통해서 다시 인이라고 하는 요 입춘까지 가는 요 단계를 우리가 하나는 천, 지, 인의 공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개수의 음간은 한마디로 자수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씨앗의 발화, 씨앗의 잉태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화토금수 5행 중에서 10개의 일간 중에서 가장 음성스럽고 가장 어머니스럽고 가장 희생 봉사하는 영역의 일간이라고 하면 일단은 개수예요. 개수의 어머니, 같은 을정기 신계에 우리가 이게 음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을정기 신계의 음간을 우리가 대개 음을 갖다가 여명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의 어머니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수가 특히 뭐예요? 자수를 보듬고 있기 때문에 가장 희생 봉사의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실제 여러분, 개수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시죠? 대단히 아주 여성스러워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계묘 일주쯤 되면 또 아주 틀려요. 천을귀인을 낳아가지고 사학과 명식을 낳기 때문에 아주 틀린 사람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임수를 놓게 되면 조신하듯이 개수를 놔도 어때요? 사람들이 대단히 옅은 여리고, 그 다음에 아주 인정이 많고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도 이 정화가 대단히 상냥하다고 한다면 개수는 뭐예요? 대단히 너무 조신스러워서 여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냥한 것하고 여성스럽다는 얘기는 저는 틀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을목은 바지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토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금은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각의 표현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삼명통해에서 우리가 그림을 갖다 놓고 보면은, 개수는 위, 출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림. 출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뭐예요? 봄의 출림. 봄비 이걸 가지고 출림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개수는 이미 이 물을 누구를 위해서, 세범의 봄을 위해서 이미 자기는 봄비의 역할이고, 봄비는 쉽게 말해서 잉태의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떻게 돼요? 모성애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수를 놓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개수를 놓게 되면 자식 하나는 끔찍하게 사랑해. 남편은 순위가 개수한테 몇인 줄 아시죠? 몇이에요? 4위야. 4위, 4순위 진짜. 1위는 자식, 2위는 나, 3위는 강아지, 4위는 남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위가. 그래서 개수는 자식이 왜 살아가는 사람이야? 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 봉사의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림과 더불어서 개수를 동물로 본다면 우리가 박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쥐는 박쥐 복자를 써서, 이 박쥐는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여러 동물과 더불어서 공생하는, 그 동굴 속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 여러 동물과 공생하는 그러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수를 놓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기본적으로 원만해요. 그래서 참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해.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래요. 이 음간을 놓게 되면은 수동적이야. 소극적이고. 그래서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해. 그런데
이 음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고집 아집에 나는 나를 보호해야 되는 심리가 강해서 조금 누군가한테 위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공격을 해버려. 이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갑병무 경임의 양간을 놓게 되면 항상 내가 적극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자기 진취성,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음간하고는 전혀 틀린 그래서 음간들은 항상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양간은 뭐예요? 무조건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곳에 보면 양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크게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음간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생활은 음양의 사람들이 간이 맞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다 양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이렇듯이 개수는 공생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개수는 이 자체로서는 여러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생명의 화신으로서. 근데 이 자체가 그냥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물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침잠하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리고 이 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신체적으로 본다면 51페이지 보셔도 돼요. 특히 신장과 방광의 문제를 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물길은 혈이에요. 그렇죠? 혈. 이 혈이 막혀서 왔을 때 주로 당뇨, 그 다음에 또 내분비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땀이 한 방울도 안 나. 어떤 사람이 침이 한 방울도 안 나.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내분비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분비 내과가 있어. 이거 제일 중요해요. 가시면은 정액이 안 나와. 피가 안 만들어져. 털이 안 나와. 이게 다 뭐예요? 내분비라고. 이런 다리를 자르면 사는데 침이 안 나오면 죽어요. 이렇듯이 수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바로미터야. 건강의 바로미터야. 그래서 특히 신장과 방광과 이런 물길 당뇨와 연관해서 개수를 놓게 되면은 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답니다. 그럼 우리가 개수가 어떠한 동태로 들어와 있는지 오행의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네요. 개수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게 신의 물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안 풀린다는 건 아셨어. 그렇죠? 임수는 바다 이렇게 안 풀린다. 백날 그렇게 대입해봐야 하나도 안 풀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개수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놓고 보면 제일 먼저 목으로서는 개묘, 그 다음에 화로서는 개사, 토로서는 개미,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금으로서는 개유, 수로서는 개해. 이렇게 6개의 나를 생하고 극하고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 이름하여 비식재관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먼저 개묘라고 하는 것은 묘의 새싹의 봄비의 이 출림이 싹 여명이라고 본다면 나한테는 육칠범 자식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묘 일주들은 오직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벌써 아마 알려드려서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명의 입장에서 내가 생하는 녀석을 놓으면은 육친으로 누구예요? 자식. 내 일지에 자식을 놓게 되면은 자식이 누구를 친다? 자식이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우리가 절처봉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계수를 놓은 사람들은 늦복이 있어요. 처음에는 곤곤해. 근데 나이가 먹었다는 건 45세 이후, 중년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절처봉생지로부터 들어온 천우신조를 가져서 팔자가 아주 늦복이 좋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임수 또는 개수일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